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나코 왕비 샤를린 위스톡의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성공적인 왕실이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왕비와 결혼해 유명해진 왕실은 모나코 왕실밖에 없을 것입니다. 1956년 헐리우드 거장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실에 시집가면서 유명한 모나코 왕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 내 작은 나라였던 모나코는 갑자기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이 났고, 모나코는 다시 한번 어두워졌습니다. 운명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반세기 후 또 다른 눈부신 여성이 모나코 왕궁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키 178cm의 완벽한 몸매 비율을 자랑하는 샤를린 위스톡입니다. 2011년 샤를린은 그레이스의 아들인 모나코의 왕자 알베르 알렉산더 루이 피에르 그리말디와 결혼하여 전설적인 왕비 그레이스의 칭호를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의 모나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경험, 출신은 여러 각도에서 그레이스와 비슷하지만 그레이스의 인생처럼 모나코 왕비 샤를린의 왕실 생활은 동화 같지 않았습니다. 모나코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샤를린은 완전한 평민 출신의 왕비였습니다. 대부분 현지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한 후 왕실에 시집간 왕비들과 달리 샤를린의 어린 시절은 일반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샤를린은 짐바브웨에서 태어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남아메리카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다이빙 선수이자 수영 코치였기 때문에 샤를린은 어릴 적부터 물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하나였고 바로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동안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샤를린은 오로지 수영장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샤를린에게 강한 의지력과 굳건한 성격을 길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들이 샤를린이 공개석상에서 웃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고 언론에서는 그녀를 얼음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그녀에게 다른 왕실 여성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몸매 비율과 근육 라인을 선사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샤를린이 나타나면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녀의 높은 키와 금발 머리가 더해져 누구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 남성조차 샤를린의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샤를린의 아름다움은 일반적인 왕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왕비보다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여왕의 모습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왕실에 시집가기 전 샤를린은 이미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샤를린은 남아프리카에서 그 시절 유럽 수영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수영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99년 그녀는 아프리카 체육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성과를 남겼습니다. 2차례 남아프리카를 대표해 영연방 게임에 출전했으며 남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되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샤를린의 꿈이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18개월간의 휴식 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샤를린은 국제특수올림픽위원회의 글로벌 대사로 활동하며 남아프리카에서 수영훈련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물은 내가 떠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수영장에서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샤를린은 가장 익숙한 수영장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레이스의 아들인 모나코 왕자 알베르였습니다. 2000년 샤를린은 남아프리카를 대표해 모나코에서 열린 수영 챔피언십에 참가하여 50m 배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알베르 왕자는 시상식에서 샤를린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친왕은 결단력 있게 다가가 샤를린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샤를린은 자신이 친왕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녀는 영광스러우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샤를린이 기뻤던 것은 자신과 이 친왕이 잘 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아름다운 소녀가 왕자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비록 알베르 친왕이 잘생기진 않았지만 샤를린은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로맨틱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영계의 꽃이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 변신하고 상처를 입은 인어도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하지만 동화처럼 포장된 이야기 뒤에는 종종 깊은 나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베르와의 사랑은 샤를린에게 많은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남자와 모나코 왕실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을 땐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리말디 가문이 지배하는 모나코는 700년 동안 저주를 받아 완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왕실에 시집간 후 그녀도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왕자 레니의 3세는 표면상으로는 그녀와 매우 애정이 깊어 보였지만 사실 여러 곳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레이스는 결혼 후 배우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이는 연기를 사랑한 그녀를 점점 더 우울하고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 1982년 9월 14일 그녀는 운전 중 심장마비가 발생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52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샤를린의 결혼 생활은 마치 그레이스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10년 오랜 시간 동안 관계가 안정된 샤를린은 알베르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세대의 모나코 왕비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모나코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모나코는 너무 작은 나라이며 왕실 생활은 너무 통제적이었습니다. 초원, 숲, 바다에 둘러싸여 자란 여성인 그녀에게 모나코는 여러 면에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류사회 사람들은 샤를린에게 매우 예의를 갖췄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사귄 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모나코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자란 그녀는 결혼 전까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샤를린은 말수가 적고 이로 인해 현지 사회에 녹아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에서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떠났고 믿음을 바꾸어 모나코 왕실이 신봉하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당시 샤를린은 순진하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한 의지를 가진 올림픽 선수였고 전 세계가 그들의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 자신도 그랬습니다. 당시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티의 결혼식 후 모나코는 샤를린의 결혼식을 통해 영국 왕실을 능가하고 그레이스의 결혼식 당시의 성대한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샤를린에게 2011년의 꿈같은 결혼식은 결국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몇 달 전 그녀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약혼자가 충격적인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알베르가 샤를린과 연애 중에 다른 여성과 사생활을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베르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여러 곳에서 바람을 피운 인물로 풍류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사생아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샤를린은 이 2명의 사생아에 대해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베르가 샤를린과 연애 중에 또 사생아를 만들자 샤를린은 그 스캔들에 크게 화를 내며 더 이상 알베르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나코 왕실에서 일반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게다가 천주교에서는 이혼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샤를린은 3번이나 고향인 남아프리카로 도망치려 했지만 모두 모나코 왕실에 의해 붙잡혀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파리에서 결혼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기회를 틈타 남아프리카 대사관에 피신하려 했지만 알베르가 그녀를 설득해 돌아오게 했습니다. 왕실은 3번째 사생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3주 후 샤를린이 F1 대회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니스 공항에서 왕실에서 보낸 경찰에게 붙잡혔고 왕실은 그녀의 여권을 압수하고 왕궁에 가두려 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샤를린은 왕궁에서 여권을 몰래 찾고 프랑스에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로 가는 항공권도 손에 쥔 채 자유까지 한 걸음만 남겨두었을 때 알베르가 또다시 샤를린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나코 왕실에게 샤를린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마치 훌륭한 홍보 기계처럼 여겨졌습니다. 알베르는 샤를린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하며 최소한 1억 달러, 약 1443억 원 규모의 결혼식을 치러주기를 바랬습니다. 모나코 왕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3번의 도망 실패 후 샤를린의 결혼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모나코 왕실의 부흥을 위한 세계의 결혼식에서 전 세계 언론은 신부 샤를린이 드러낸 슬픔에 주목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알베르 왕자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을 땐 그녀는 분명히 그다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샤를린이 왕실의 작은 교회에서 나올 때 윗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베르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간청하며 이 모든 대극을 무사히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립적인 성향의 AP통신조차도 왕비의 표정이 대체로 매우 우울했고 눈물이 샘처럼 흘러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왕비가 행복한 외투를 걸쳤지만 내면은 아마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식 후 그들의 허니문은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어 결국 각방을 썼습니다. 지금 샤를리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있으며 가끔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많은 언론은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며 모나코를 위해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누가 샤를린이 정말 선택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타게 되었고 종교와 여론이 그녀를 얽매고 왕실 가족은 그녀에게 의존하며 전 세계의 눈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나코의 반생을 갖춘 그레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나코 왕실은 외부에서 보면 천국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감옥입니다. 그레이스가 첫 딸을 임신했을 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적어도 3명의 정부를 두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참기를 선택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삶을 이어갔고 결국 감옥처럼 갇힌 삶을 마쳤습니다. 55년 후 샤를리는 남편의 바람 속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왕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역할을 열심히 하며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모범적인 왕비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샤를리는 다시 수영장에 돌아가 드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느꼈던 절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나코의 저주는 여성의 운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몇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왕국의 부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것은 결코 그녀들을 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